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기운 내시고요. 저희가 또 상황 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한국자동차부품기업연합회의 박영규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좀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연결을 했는데 가슴이 좀 아프네요. 최영석 전문대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교수님이 또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사실 총체적 난국이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지금 없다라고 하고 있고 아직 한 1, 2주 안 됐는데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들 다들 보고 계시니까 이제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게 사실인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계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소비자 수요 심리 부분인데 이게 차가 그냥 함부로 사거나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이제 구매를 미루게 되고요. 이 구매가 미루어지면 이제 나머지 전체가 다 이제 미루어져서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구매가 일단 아주 간단하게 구매가 미뤄지면 당연히 물건 생산하는 것도 위축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게 한 얼마 기간 동안 뒤로 다 미루어져 버리는. 그럼 이제 그 중간에 다들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이제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 어쨌든 현대기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주문 많이 받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무너지면 생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니까는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수입차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불리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쌍용이나 르노, 그 GM 같이 이제 또 국내 제조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판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숫자가 작아요. 즉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공급처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박영규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랑 사전에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특성상 거래처를 쉽게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자체가 특허나 안전과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로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판로도 많지 않고 이제 대체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자동차 제조사마다 이제 품질 규격이나 시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성차 부분에서 여파 먼저 좀 살펴보죠. 지금 우리 완성차 산업에서 중국에서 부품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 수치가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출로 할 거냐, 부품 숫자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대략 저희가 봤을 때는 완성 부품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부품이 한 개만 없어도 못 만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99.9%가 있더라도 차키가 없으면은 시동 못 걸듯이 똑같은 결과를 이제 만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문을 닫게 했던 게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이었잖아요. 이건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와이어링 하네스는 수급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와이어링 하네스는 제품의 특성 자체가 아주 테크니컬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이제 자동화시키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이 만들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이제 쉬운데 대체가 그런데 대규모 설비와 이제 전문 기술자가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부품들은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또 문제가 생기는 부품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부품 수급은 어떤 특정 부품 하나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수급이 안 되더라도 적정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나마 또 버틸 수가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을 생산할 때 재고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재고 자체가 이게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모델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적정 재고를 2주에서 3주치 이상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왜냐하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문하고 생산하고 직접 연계시키는 형태로 시스템을 이제 많이 개선시키고 있는 그런 도중이기 때문에 만약 한 달 정도 이제 어떤 부품이든지 중단이 된다 그러면 조금 심각한 상황은 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부품 완성차 부품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동남아 같은 데로 부품 공급처를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급처 확대가 된 상황으로 보십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품을 품질 규격까지 받은 게 여러 군데 공장이 있을 경우에는 한 군데가 문을 닫으면은 이제 대체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걸 받아서 이제 검수하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 쓰는 부품을 맞춰서 만드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금방 대체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렵다. 앞서 교수님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지금 청취자 1009님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어때요? 아니면 개성공단에서 하면 어때요? 하셨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옮겨서 뿅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옮겨서 뿅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옮긴다 그러더라도 이제 원자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원재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중국산 재료들이 많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 부품들 중에 고기술로 되어 있는 센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네. 생산하는 센서들은 거의 독점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의 공장이 거의 다 중국에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옮겨도 못 옮기는 부품들 한두 개는 반드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직 계열화한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독점적으로 가격을 잘 이제 많이 이제 합리적으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네. 사실은 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우리 그 일본 사태 있을 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대체품들이 만들어지고 생각보다는 피해가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지금 그 정도 규모가 아니네요. 그렇죠. 일본 문제 있을 경우에도 이제 원 소재에 해당되는 거였기 네.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은 그 소재를 대체하는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에 들어가는 센서를 대처할 거를 바로 찾아와서 검사까지 해서 투입한다는 거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죠.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어제부터 코로나19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산업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 최영석 교수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안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부품업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어요. 가동을 지금 중단한 상황이죠. 네, 며칠 전에 아마 그 경주 지역에서 맞습니다. 사망자 나온 이제 공장이 자동차 부품 이제 회사로 밝혀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더 확산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네, 일단 그 공장이 문 닫으면서 지금 이제 포터 차는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이 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현대차만 하더라도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1차가 28개, 전국에 500개라고 하더라고요. 뭐 2차 이상 하면은 수천 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물론 이제 어떡해요? 2차, 3차로 가면 갈수록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아, 대체할 수 네, 있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렇겠죠. 원재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업체를 대체한다?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현대기아는 멀티벤더를 보통 이제 목표를 하기 때문에 한쪽 회사가 문제가 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니까 가능했고 이런 물량이 작은 회사는 정말 힘들죠. 그러게요. 어려울 때 사실 더 어려운 분들이 어려워지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고민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원재료라든지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 뭔가를 대비 방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공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네. 이제 가장 큰 리스크죠. 그래서 아마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다라는 말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건데요. 참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 우리가 중국에서 부품업 하고 계신 박영규 회장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완성차 회사 말고요. 이런 관련된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뭐 지금 사실 확산하는 이 병을 막는데도 지금 전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체들에게 맞춰서 뭔가 대응해 줄 수 있는 거를 지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슈를 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조사나 이제 1차 벤더 큰 데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이제 그 큰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 협력업체들로 이제 순환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금 회전이 될 수 네, 있게끔. 왜냐하면 최소한의 관리는 돼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부기관이 500개, 1000개 되는 회사들을 전부 지원해 준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제 큰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단기간 내에 이제 구축시켜 주는 게 그나마 네.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이제 재고 부품들을 가장 많이 이제 확보해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 찾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 회장님도 밀린 대금 문제라도 좀 빨리 해결해 달라.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정말 그 자금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피가 안 도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아까 회장님도 30년간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러는데 교수님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이런 사태가 사실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글로벌로 축소되는 시장인 건 맞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비스, 친환경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도 있어서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지점에 접어들 때인데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메르스 때인가요? 그때도 뭐 자동차 관련 세금도 좀 줄여주고 정부에서 구매할 때 뭐 줄여주고 그런 거 했다는데 그런 게 조금의 도움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큰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지금 길에 사람들이 안 다니고 뭐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고 네. 또 뭔가 돈 쓰는 것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협력업체 사장님들께 이것만이라도 지금 빨리 하십시오라고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 회사에 문이 닫히지 않게끔 이제 안전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이게 뭐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된다 그러면은 계속 아니면 뭐 24시간 일을 하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또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은 워낙 종속돼 있는 업체 관계자 수가 되게 많고 네.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은 뭐 방역이라든지 확산자를 줄이기 위해 온 정부 당국자들이 매달려 있어서 신경 못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산자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게 방역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제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지금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책들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행동이 더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공장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석 선문대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휘청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